663페이지 사업 주체 보겠습니다. 사업 주체. 여기 사업 주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공공사업 주체, 국지 한방 있고, 아까 말씀드린 등록 사업자. 여기 있는 자들은 단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등록을 따로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고용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만 사업을 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등록 안 합니다. 고용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 얘네들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등록 안 합니다.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고, 연간 주택은 20. 그리고 대지는 1만. 근데 아까 여기 도시형 생활택 하는 게 있었는데, 좀 크지 않은 것들. 얘는 규모가 많기 때문에 30개 이상 할 때 등록합니다. 도시형 생활택. 30개 이상 할 때. 도시형 생활택을 만약에 29개만 짓는다. 이럴 때는 등록 안 하고 그냥 짓고 돌아다녀도 돼요. 30개 이상 할 때는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 주체. 그중에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조합은 지역 단위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 지역은 이제 도 단위, 특별시, 광역시 다 무시하고 도 단위.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상남도, 울산, 부산 하는 것이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짓는 것, 부산에서 짓는 것 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양산 시민들도 다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서울은 인천, 경기도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 그리고 직장은 같은 도시군 단위. 얘가 좀 더 작아요. 도시군이니까 우리가 공부한 도시군이죠.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군 단위예요. 시군 단위. 좀 범위가 협소한데 직정자합, 그리고 지역자합은 도단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자합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주택이요 좀 낡아서 이라들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단지에 사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여기는 한 도에서, 여기는 하나의 특광 별별 시군에 있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요, 주택을 건설해서 그것을 누구한테 공급한다고요? 우선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거, 그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조합들은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그런데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주택을 건설하게 한 대지의 8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80%.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300세대를 건설하겠다. 그러면은 조합원은 150명 이상이어야 돼요. 만약에 30세대를 건설하겠다. 그럼 조합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적어도 20명은 돼야 됩니다. 주택 건설 예정 대지의 몇 퍼센트? 50%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20명은 돼야 됩니다. 20명. 그러니까 50세대 한다. 25명만 있으면 돼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30세대를 한다. 그럼 15명 있어야 돼요. 2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15명 갖고 안 되고 2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주택건설 예정 대지의 사용 권한과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조합설립 인가 갖고 이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받고 주택건설 사업합니다. 여기는 조합원 자격하는 것도 좀 이따 보겠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주택건설 예정 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 나오면 틀립니다. 조합원 수가 몇 명,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돼야 된다. 틀려요. 왜냐하면 여기서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걸 대수선 하는 게 있고 하나, 대수선. 또 하나는 증축하는 게 있어요. 증축. 주거 전용면적 늘리는 거, 대수선 증축하는데 이 증축하는 리모델링 자금을 마련하기가 요즘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평수만 늘어나면 아파트 값이 올랐을 때는 내가 어디서든 돈을 빌려서라도 리모델링 하면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 필요가 있는데 돈이 없을 수가 있어서 여기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증축 가능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의 30% 증축할 수 있는데 이 증축 가능한 면적 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세대수의 15% 범위 내에서 조금 이따 요건을 보겠는데 15%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여기다가 위에다가 세대를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요. 이걸 분양해서 그 분양 대금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데 여기서 만약에 세대수를 100세대를 늘린다 하는데 이 세대수의 50%의 조합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 나온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건 조합원이 아니고 그냥 분양하는 거고 여기 있는 조합원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조합원이에요. 새롭게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는 새롭게 아파트를 마련할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적어도 20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 여기 나와도 틀렸다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모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하려면요 여기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결의. 예.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공부했는데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구분 소유자 4분의 3과 토지 면적 4분의 3의 동의 그리고 각통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했는데 여기 있는 재건축은 많이 넘어져 있죠. 그래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겁니다. 4분의 3 필요해요. 여기는 조금밖에 안 넘어졌죠. 철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어디가 더 요건이 더 강하겠어요? 부수는 것 그리고 고치는 것 어디가 요건이 강해야 돼요? 이거 재건축 강해야 되죠? 여기 숫자 나왔네요. 안 봤지만 알 수 있죠? 얼마요? 여기 있는 구분 소유자 얼마의 결의가 필요하겠어요? 4분의 3보다는 적어야 되니까 3분의 2 그리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인데 여기서는 아예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이렇게 말해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얼마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3분의 2 그리고 각통 과반수 결의도 필요합니다. 각통 과반수. 여기는 재건축은 부수는 거니까 4분의 3 힌트를 얻어서 연결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하게 되면 3분의 2. 이 조합 설립 인가이고 나중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그때는 또 4분의 3이 필요합니다. 4분의 3은 퍼센트라면 75%입니다. 75%. 그래서 얘는 퍼센트로 못하죠. 못 바꾸죠. 66.6666 해야 되니까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놨어요. 주택법에서. 퍼센트로. 그래서 3분의 2 과반수 했는데 75 과반수 하면 이게 이상했는지 이것도 50% 이렇게 바꿔놨어요. 안 맞죠 좀. 리모델 조합 설립 인가할 때는 3분의 2인데 리모델 나중에 하려고 조합 설립 리모델 허가를 받을 때는 4분의 3 이게 늘어난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꾸다 보니까 75로 바꿔놨어요. 여기가 과반수니까 좀 허전했는지 이것까지 바꿔놨어요. 이건 바꾸면 안 되는데 여기가 더 줄여보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엉뚱하게 75% 이건 나중에 과반수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나면 바꿀 거예요 아마. 75% 50% 지금 이렇게 되죠. 리모델링 허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는. 재건축에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청구의 대상이 돼요. 리모델링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하나 정리하자. 이 숫자는 조금 이따 다시 보겠고. 자, 다시 여기만 봐요. 조합 설립인가 할 때 주택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80% 사용권 그리고 조합은 몇 퍼센트? 50%. 몇 명 이상? 20명 이상. 근데 그 리모델링 그 말하면 안 되고 리모델링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모델링 하겠다 하는 결의가 필요하죠. 자, 재건축 생각하면 4분의 3. 얘는 얼마라고요? 조합 설립 할 때 3분의 2. 각동 과반수. 그리고 만약에 한 동만 한다. 한 동만. 여기 3개 동이 있는데 이 2동은 안 하려고 그래요. 얘만 한다. 얘만. 그럴 때는 그 동의 구분수의자 의결권 3분의 2 결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할 때는 전체의 3분의 2와 각각도 과반수는 돼야 된단 말이고 그리고 한 동만 할 때는 그 동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 동. 이 필요 없다 이거. 자, 그리고 여기 직장 주택조합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신고만 해도 설립되는 게 있어요. 원래 인가 받으라고 했죠?
근데 신고로 설립되는 게 있어요. 신고 설립 직장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인가받는 것들은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원들이 분양하고 남는 걸 일반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커요. 되게. 그런데 여기 신고 설립 직장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이 앞에서 어디 갔죠? 국민주택. 국민주택 있죠? 국민주택. 국민주택을 누군가 건설하면 그것의 과실을 따먹기만 하는 조합이 있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뭘 받아요? 국민주택. 국민주택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건설하면 이걸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조합원에게 돈 같은 거 걷지도 않아요. 회식비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인가로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강하게. 우리가 이런 조합 만들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직장조합, 조합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설립 인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고 신고한다. 신고. 따라서 신고로 설립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주택건설 예정대지 80% 확보해라 이런 말 나오면 맞아요, 틀려? 틀렸죠? 조합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20명은 돼야 이런 사업계획 승인서도 작성할 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자가 말하는 건데 얘네들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회식비나 걷어서 뭐 놀러 다니면 되고 나중에 누가 만들면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참고사항이냐. 국민주택 건설한 자가 여기 조합원 수가 일정 수 이상 될 때 우대를 해주는데요. 그 숫자를 말하면 헷갈리니까 말 안 할게요. 말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꼭 몇 명 이상일 필요 없어요. 하지만 몇 명 이상이 될 때는 국민주택을 40%까지 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많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신고 설립 직장주택조합. 여기는 자기들이 주택을 건설하는 노력을 기울였죠. 얘는 그런 노력 없죠. 조합원 자격이 있어서 어디가 더 엄격하겠어요? 여기가 더 엄격해요. 그래서 여기는 무주택자만 돼요. 무주택자. 무주택자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무주택자 이랬지만 제가 주택을 처음 하면서 가족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가족들 다 해서 주택을 가지지 않은 세대주의자. 가족을 우리 법에서는 가족과 세대원은 좀 다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만 신고 설립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달라요. 이 설립 인가받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도 되지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도 됩니다. 물론 세대원 모두 포함해서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신고 설립 직장조합은 여기서 무주택자라는 거 받고 인가받는 자. 그리고 여기는 모델 조합은 무주택자가 아니죠. 주택 가진 사람들이 고치는 겁니다. 자기들 집 고치는 거고. 자,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보겠습니다. 조합은 자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요건을 갖췄어요. 그럼 설립 인가 신청하는 날이 있죠. 신청일 4월 5일 날 신청했다고 하겠습니다. 4월. 그럼 설립 인가 신청하는 날, 이날 기준해서 저쪽에 4월 16일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4월 17일이네요.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대원 모두 합해서요. 근데 여기 신고 설립은 무주택이어야 되고 이거 인가받는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무주택이거나 뭐요? 85 이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들은 자꾸 공부를 하면서 칠판에서 여러분들 흐름을 나중에 이해를 하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억지로 외워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흐름을 자꾸 보면서 나중에 저절로 체화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저기서 여기까지 뭐요?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하나 가지고 있는 하나 한 채. 85는 좀 작으니까 제가 이거 하나를 1푼 그래요. 1푼. 한 푼, 두 푼 모은다 그러죠. 우리가 1푼. 무일푼. 무일푼인 자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일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언제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저들 알도록 하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릴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일푼인 자, 무주택 또는 일푼. 근데 신고 설립은 무만 돼요. 무주택자. 그 조합 모델 조합의 경우는 여기 공동주택 소유자. 이 주택을 리모델링 하다 해서 깨끗해졌어요. 상가 건물은 낡고 허름한 것이 그대로 있다. 곤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복리시설
부대시설 다 재건축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도 복리시설, 리모델링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중심은 뭐예요? 이게 주택이고 이것도 같이 이제 덧붙어서 부록으로 같이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공동택 소유자 또는 복리시설 소유자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무주택 이런 필요 없어요. 뭐 또 주택 가진 사람이고 또 뭐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만 되고 무주택자만 돼요. 신고 설립의 경우에는. 그래서 조합원 자격 받습니다.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당연히 공개 모집해야 돼요. 공개 모집. 자기들 아는 사람끼리만 연통을 주고서 모집하는 안 됩니다. 공개 모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는 조합원을 신규 모집하거나 교체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 무일푼인자 이런 자들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했죠. 또 하나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아파트가 탐나서 실제 거주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 사서 되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합 설립가 신청일 전날 그 지역에 부랴부랴 전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여 온 자. 직장조합원은 부랴부랴 그 아파트 탐나서 조합 설립가 신청일 전날 그 회사에 뭐니까 취직하는 경우는 쉽지 않겠죠.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장조합은 조합 설립가 신청일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되는데 지역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전입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 전입이 있을 수가 있어서 조합 설립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걸 건설하려는 대지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다. 그럴 때는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또 실제 거주할 사람이 아니고 욕심내고 투기 목적으로 여기 조합원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무주택이거나 일푼, 이것이 요건이 조합 설립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조합 설립가 신청일 전에 부랴부랴 주택을 처분하고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되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직장조합이든 지역조합이든 조합 설립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무주택이거나 85회 주택 하나 가지고 있을 때만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예정대지 80%, 조합원은 50% 있어야 됩니다. 숫자는 20명 이상 해야 돼요. 리모델링은 따로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무일푼이어야 되죠. 무주택 85에 하나. 근데 신고 설립 직장 조합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됩니다. 투기 목적으로 투기 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탐내서 부랴부랴 처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무일푼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조합 설립가 신청일 전에 바로 실제 거주할 사람이 아닌데도 전입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6개월간은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조합 설립에 신청을 했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줬더니요. 조합원을 그 요건이 되지 않고 나중에 조합 자격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 함부로 막 바꿔요. 안 되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는 조합 설립된 날로부터는 조합원을 신규로 모집하거나 교체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누가 봐도 정당하다, 불가피하다 할 때는 또 할 수 있죠. 우리 항상 예외가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있는 겁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네요. 절대 막을 수 없는 것. 우주불변의 진리 있죠. 사망. 상속받는 거. 막을 수 없죠.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입했던 사람들이 자격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무일푼이었는데 어떻게 다 집을 여러 개 가지게 돼서 자기가 안 됐을 때 그 사람들 이제 조합은 자기 박탈돼요. 그럼 그 사람을 대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자금을 쓰려면 그래서 자격 상실이라든가 또는 가입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탈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탈퇴하는 사람은 조합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조합도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 사람들이 자꾸 탈퇴하다 보니까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에 미달하게 됐어요. 조합원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기 싫습니다. 또 조합원이 과정을 여기에 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본래는 300세대 하기로 했는데 그걸 150명 모집했어요. 400세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럼 50%도 안 되죠. 또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럴 때 또 50% 미달할 때 역시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되어서
50% 미달하게 됐을 때 그때도 조합원 신규 모집할 수 있어요. 또 조합원 신규 모집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았대요. 그럼 신규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규 모집 승인을 받으면은 당연히 있죠. 승인을 받았다니까. 여기 신규 모집 승인을 받았대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사망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50% 미달되고 안 미달되고 하는 것에 서 설명은 드렸는데 그냥 들으면서 그냥 무슨 말인가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분도 있는데 다 50% 미달된다. 그럼 모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앞에 대만 몰라도 돼요. 그냥 미달된대요. 그리고 자격상실 정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 볼게 자격상실. 그리고 뭐 자격상실이 50%하고 상관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50% 미달되다 이런 말 나오면 신규 모집할 수 있다. 교체할 수 있다. 자격상실 하게 되면 신규 모집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망 어디나 있는 말이고. 그리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승인 받았대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승인 받았다. 허가 받았다. 용인된다. 불가피하다. 정당하다. 천지지변 있다. 다 용서되잖아요. 지장이 없다.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화 시켜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조합원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조합원이 언제부터 양도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된 다음에 나중에 9월, 10월에 가서 문제 풀 때나 나오면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사업주체 보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한국공사. 여기서 안 보고 뒤에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나 지방공사가 빠졌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아니 지금 안 넘겨 좀 이따요. 죄송합니다. 그 밑에 주택조합 보고 주택조합, 지역조합, 직장조합, 모델조합. 지역조합은 7번만 볼게요. 부산, 울산, 경상남도 이게 하나의 단위예요. 그걸 보고서 다른 것들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따로 아니라는 건. 그다음에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 모델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도 부록으로 누구도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수선할 수 있고 대수선. 그리고 또 기능 향상을 위해서 평수를 늘리면 기능 향상 될 수 있죠. 증축할 수 있어요. 증축. 대수선은 책임은 없지만 10년 이상 경과를 해야 돼요. 사용검사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해야 됩니다. 대수선하려면. 여기. 사용검사, 사용 승인으로부터 10년. 근데 이제 리모델링에서 말이 좀 길어지는 게 있는데 그냥 사용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검사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는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받습니다. 말이 다르지만 검사나 승인이나 네가 원래 허가받은 대로 사업을 끝냈구나. 건축물 이용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겠구나. 확인하는 게 사용검사, 사용 승인.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한 날부터 10년 경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가 있는데요. 30개 이상일 때는 사용검사를 받았을 거고 아파트를 20개 만졌어요. 이거 뭐 받는 거예요? 건축허가, 사용승인 받는 겁니다. 얘네들 또 낡으면은 리모델링 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받고 10년, 사용승인 받고 10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절차가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사용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증축. 사용검사일 그 밑에 두 줄 내려가면 몇 년 지났어요? 15년. 그리고 거기서 또 두 줄 내려가면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의 몇 퍼센트 범위에서 30% 이내에서 하는 말 있죠? 15년 30%. 그리고 이제 그거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하는 말이 이제 그 밑에 있네요. 30% 하는 말 밑에 증축 있고. 그리고 전용 면적을 늘리다 보면 공용 부분도 좀 부족한 협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은 30% 예외로 별도로 따로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 늘려도 30% 소진하는 게 아니고 30%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복도, 계단 이제 그것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늘려도 돼요. 알아서. 근데 이런 평수가 늘리면 아파트가 무한정 오를 때야 걱정이 없는데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는데 꼭 증축이나 대수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증축 가능한 면적 30% 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30을 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15%까지만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다 기존 세대수의 15%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럽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다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또 나중에 와서 15% 하는 숫자를 또 다른 말 하세요 또. 그러면 안 됩니다. 늘리는 것은요. 이제 옆에다가 별통을 지을 수도 있는데 새로운 통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또 돈도 들어가고 어디 지을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을 수 있죠. 건폐율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게 있어요. 위에다 이걸 위로 증축한다 해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그럽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근데 처음에 이 아파트 사용 검사 받을 때 그 현재 건설되는 그 층수를 기준해서 안전 검사를 받았겠죠. 근데 위로 막 무한정 올릴 수 없죠. 그래서 3계층까지밖에 못 올려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몇 계층? 3계층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그런데 14층 이하더라. 너무 어리죠? 어린애들한테 막 2명, 3명 책가방 3개 막 쥐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4층 이하 할 때는 원래 또 14층에 맞는 안전검사 통과됐을 거예요. 2계층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3계층. 그런데 그 밑에 파란색 부분에 있네요. 15층 이하 할 때는 3계층. 14층 이하 할 때는 2계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셨고 이제 리모델링. 다음에 666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주체 보시면 국가, 지자체, 그리고 한국공사, 지방공사. 여기 뭐야? 여기 또 없네. 여기도. 그 옆에서 봐야 되겠네요. 다시. 등록사업자 볼게요. 등록사업자 연간 20개. 그리고 연간 1마 이상 조성할 때는 누구한테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비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주체. 등록 안 해도 되는 자들. 국지 한방 안 해도 되죠? 국가, 지자체, 한국, 지방공사. 그리고 뭐 공익법인 거요.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하는 말이 있죠? 주택조합은 단독을 할 때는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을 할 때.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하면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등록사업자 등록 기준은요. 3번만 볼게요. 3번 사무실 면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의 면적. 책상이 있고 무슨 장비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전화기 같은 거 갖춰놓고. 얼마 이상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룸형 주택도 얼마 이상 이런 말 없어요. 자본금 3억 이런 것들은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갖추어서 사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건축물을 건축한다 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대지를 조성한다 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줄 긋지 말고 이런 게 등록 요건이구나. 다음에 등록사업자 결격 사유가 있는데 668페이지 보시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5번에 등록이 말소되고 2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록사업자 결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그 등록은 언제 말소되는가? 주택법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말소되겠죠. 등록 말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등록 말소 사유 중에서 669번에 페이지 보시면 1번과 5번에 해당될 때는 등록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 써놨죠? 괄호 안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겁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원래 아까 자본금이라든가 또는 사무실이라든가 기술자 같은 것들을 확보했을 때만 이렇게 다량의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거짓으로 속이고서 등록하는 것은 거짓이 밝혀졌을 때는 그 사람 등록 안 해줬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밝혀졌으면 등록했는데 간과하고 등록했다가 밝혀지게 되면 등록을 말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요건 못 갖추면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5번에 등록증을 대여를 했다면은 본래 요건 갖추지 못한 사람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등록한 것과 똑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증을 대여하더라도 등록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아주 불법성이 강한 거예요. 다른 것도 3번은 줄긋지 말고 그냥 볼게요.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잘못해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것들은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고 그 정도가 클 때는 아니면 뭐 영업 정지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경미할 때는 무슨 뭐 경고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등록 말소 처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그 밑에 6부 동그라미 6번 보시면 등록이 말소되어도 또 중대한 그런 말소가 있고 좀 경미한 게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요.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등록사업자가. 근데 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이 사람이 한 군데 사업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사업하다가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등록이 말소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이 바로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사업 주체 1번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조합도 등록사업자와 공동할 수 있고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양과로 3번에 세 번째 줄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해야 된다. 고용자. 다음 양과로 2번 주택조합은 두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되겠네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이 등록사업자가 사업 주체로서 사업을 하면서 이게 건설회사가요. 자기가 시공도 하고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당연히 배상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사업 주체로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도 역시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뭐 쉬운 말은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귀책 사유 하는 말이 있어요. 귀책 사유.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써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 이런 말 나면 배상해야 됩니다. 귀책 사유란 말 자체가 책임이 귀속되는 사유, 그 사람에게 속하는 책임질 사유, 쉽게 말하면 책임질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쉽게 읽을 수 있죠. 근데 시험에서 책임질 사유가 있는데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똥딴지 같이. 틀렸죠?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써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틀렸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공동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누가 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면 둘 다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조합은 설립 보게요. 671페이지 설립인가 설립신고 있는데요.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별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별볼이 없는가 보니까 괄호에 이제 여기서는 아예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하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정비조합은 등 해가지고 등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용어 같은 것들은 법을 만드는 자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일시켜주는 게 좋아요. 통일 안 돼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받은 사항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걸 조합을 해상할 때도 인가받아야 됩니다.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해상까지도 다 통제해요. 이제 토지사용권 얼마? 두 번째 줄이 있네요. 8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리모델링 조합. 리모델 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네모 안에 보시면요. 네모 안에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각동 구분수자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나는 다 됐다 하는 분만 2번 봐요. 줄 거요. 안 된 분들은 2번 줄 그으면 안 돼요. 한 동만 한다 그러면 그 동의 3분의 2, 3분의 2. 그리고 1번이 정리 안 되면 1번만 하시면 2번은 나중에 찾아요. 오히려. 근데 둘 다 욕심내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전체 할 때는 리모델링 할 때는 3분의 2가 필요하구나. 조합 설정 할 때. 한 동만 해도 그 동의 3분의 2예요. 1번을 보고 2번 보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헷갈리니까 1번만 복습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2번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공급조합.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그리고 조합원이 되었다가 탈퇴의 자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공법에서 항상 의사 표현했다가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조합원 되었다 탈퇴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학원 수강 신청했다 처리할 수 있죠? 탈퇴할 수 있죠. 저 때문에 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는 말은 안 하고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제 귀는 안 들어왔는데 말을 안 하고 했겠죠. 탈퇴, 수강 처리할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학원비를 안 돌려준대요. 그럼 처리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안 돌려주면. 조합 탈퇴 자유가 있고요. 그 탈퇴한 조합원에게 비용을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2번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회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3번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인데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돈을 안 돌려주면. 자, 676페이지에 조합원 자격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원 모집부터 보죠. 조합원 모집.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으신 분이 저한테 길을 물어봐서 알려드렸는데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길은 잘 알려줘요. 제가 부산 살지도 않는데 부산 지리도 잘 알려주고 그러는데 외국인도 물어보고 막 영어를 요즘 좀 공부하려는 게 외국인이 자꾸 길을 물어 저한테. 그래서 영어를 좀 창피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회화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자기 아드님이 교직원이라고 해서 축하드렸는데요. 옛날에 저희 학교도 교직원 모집할 때 오면은 어디 이상한데 조그맣게 붙여놔요. 잘 안 보이는데 자기들끼리만 이제 교직원 되기 위해서 뭐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도 교직원 화장실. 우리 학생들 못 가는데 일반이 못 들어가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조합원 모집할 때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 그래서 당연히 공개 모집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이런 주택에 대해 아파트 인기가 많을 때 자기 아는 사람끼리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개 모집해야 되고. 그런데 처음에 모집했는데 이게 안 됐대 이렇게 미달됐을 때 그런 경우 실패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선착순의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조합원 모집할 때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자, 1번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된다. 그리고 변경할 때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재모집. 그런데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해서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 아까 뭐 조합원 사망, 자격상실, 탈퇴할 때는 조합원 신규 가입, 교체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신고 한번 했죠 이미. 신고 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선착순의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느려지게 되면 공개 모집한 시간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느려지면 여러 가지 비용이 또 추가 지출돼서 큰 그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할 때는 선착순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조합원 수 677페이지 보시면은 조합원 수는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그리고 조합원은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이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이런 말 필요 없죠? 다음에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아까 사망했을 때 조합원 상속받을 수 있었죠? 조합 자격. 그 상속받는 사람은 자격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다주택자여도 조합원 자격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줄. 조합원이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다음 요건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출 필요 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 보시면은 그 파란색 부분에 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있죠? 신청일.
투기 과열지구일 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 그때부터 입주 가능일 하는 말 있죠? 두 번째 절. 입주 가능일. 이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무일푼. 무일푼에 무는 뭐고 일은 뭔가 한번 볼게요. 1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그래서 두 줄 내려가면 끝에 전원이 세대원 전원 찾았어요? 외가로 1번에 첫 번째 줄에 세대원, 세 번째 줄에 전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무주택 세대주 이렇게 말해요. 더 줄이면 그냥 무주택자 이렇게 말고 있어도 그건 뭐 그 세대주만 무주택자이고 세대원은 주택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인 자. 2번은 이제 1푼이 나오겠죠. 1푼. 조합 설립과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해서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자일 것.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만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택을 탐내서 실질적인 수요자가 아닌 자가 입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얼마 이상 조합 설립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다음 페이지 직장조합. 직장조합은 위 기업 과목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 기업 과목이 무주택 조합 설립과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주택 하나 가진 거. 무일푼 말하는 겁니다. 무일푼. 근데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만 됩니다. 국민택 공급받는 자는 누구만 돼요? 한 푼도 허용 안 해요. 무주택자만 된다. 무주택자. 기업의 과목 1에 해당되는 자, 이게 무주택자 말하는 겁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좀 전에 제가 학교 교직원 말씀드렸는데 그 학교에서 조합을 만들고자 한다고 해서 조합 설립가 신청일 날 바로 입사하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그냥 6개월이라는 그런 근무 요건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직장의 경우에는 6개월 근무한 자일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지역은 쉽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 6개월 요건이 필요하지만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근무하는 자일 것 이것만 있으면 돼요. 지역조합만 6개월 근무하는 자일 것 이 말이 있었고 리모델링 조합은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상가 건물도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상가 건물 소유자. 그걸 뭐예요? 복리시설 소유자. 복리시설은 상가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경주, 유생, 놀이터가 다 복리시설이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 자. 다가 있는데 다는 안 봐도 돼요. 다가 있는 것은 항상 아파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건축될 수 있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사용검사 받은 경우. 그리고 건축허가 받아서 사용 승인 받은 경우. 그러니까 다는 그 사용 승인 받은 거, 건축허가 받은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합원의 교체와 신규 가입 나왔네요. 원래 양가로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 요건 심사해서 인가해줬죠. 근데 요건 안 되는 사람들로 자꾸 바꾸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불가피한 거 있죠? 뭐가 있어요?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대요. 기억이 있습니까? 추가 모집 승인. 목차 한번 보셔도 돼요. 추가 모집 승인 하면 승인 받았는데 모집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조합은 사망이네.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다라마 있죠? 거기 50% 미달됐다. 앞에 있는 말 몰라도 돼요. 50% 미달됐다. 또 50% 미달됐다. 그러니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자격 상실돼서 조합원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도 조합은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 미달된 거 그냥 앞에 있는 말 몰라도 찾으면 되고 자격 상실만 자격 상실인 경우에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조합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데 요거 결격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임원 선임되었던 자가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12시에 만약에 피성년 후견 선고받았어요. 언제 자격 상실해야 된다? 바로 상실, 바로 다음날 그러면 안 되고, 그죠? 당연 퇴직한다. 당연 퇴임해요.
도시개발법만 잘못된 그런 입법이 있는데 그 무시하지 잘못된 법까지 우리가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나오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출제연이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욕하고 말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욕을 많이 하겠네. 혹시 저는 그것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퇴임하는 게 맞겠죠. 전에 그 사람이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유지한다. 유지한다. 그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 2번, 3번 똑같은 말이 정비사업에 나왔죠. 그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조합됐고요. 681페이지 안 보여요. 680. 맨 밑에 시공보증인데 시공보증. 양과 5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 681페이지 맨 밑에 양괄호 5번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 만약에 이 시공자가 부도 파산이 있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중간에 사업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시공보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맨 밑에 줄을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 시공보증 금액은 대통령령에 있는데 나중에 뭐 문제 나올 때 있으면 한번 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정비사업에서도 똑같이 한 적이 있어요. 공공사업 주체가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면 조합의 경우에 시공보증서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시공자가 시공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제도가 여기도 있습니다. 똑같이. 어차피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입는 건 이 주택조합원이나 정비조합원이나 똑같죠.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보겠네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양이 많아서 10분 쉬었다 보겠습니다.